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 가지의 단속이라는 원서 교재의 마지막 두 장입니다. 상와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단속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단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 법이라고 할 때 법을 어긴다 그러면 단속하는 거, 그런 의미가 기본적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적으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어떠한 곳에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더라 라고 하면 괴로움의 소멸이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되는 그 자리를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단속하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아무튼 경전에서는 그런 의미, 어느 지점에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단속이라는 말로 상와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전이 알려주는 단속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이제 식이 머물면 단순히 식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만호의 행위 중에 일부, 즉 의도와 소망이 함께 머물고 그것이 식의 속성이다 라고 이해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발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식의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알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식이라는 것이 한면으로는 식의 머문 이래가지고 기억이라고 하는, 사실 식이 가지는 몸통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식 자체는 생겨난 식이 행위하고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그래서 생겨나서부터 행위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한순간 삶에 대한 기억이 머문 식의 몸통인 거죠. 식 자체는 요 생겨난 식에서부터 오염된 행위까지에 대한 기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것이 의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속성까지를 감안해서 느낌까지 오는 과정을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생겨나는 식, 그리고 3,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수, 요럴 때 3,4화합 촉이라는 것이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다. 왜? 여기서 내입처가 기억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던 부분을 바로잡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들 때 이미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이 기억으로서 개입을 해서 생겨나는 식 자체가 이미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김보부님을 윤보부님하고 구분된 상태로 위장한띠, 구분되어서 알기는 하는데 그냥 다르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죠. 버부님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윤버부님이 아니고 김버부님이다 라고 기억 가운데 기억이 이미 개입해서 분별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 다른 분이 한 분 와 계시다 이러면 안버부님하고 다른, 그러나 만난 적이 없으므로 기억이 없는 어떤 분,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이제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데에 이미 기억이 개입을 했다. 그렇다면 3,4화합 촉에는 이제 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의 의도, 소망, 하여간 대표적으로 그냥 기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촉이 내입처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알려진 거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식의 속성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3사화합 촉에 대한 3사화합 촉이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 아니라 속성이 개입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예를 들었던 게 옆집 아이가 30등 하는 것은 괜찮아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이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지만 내 아이가 5등을 해봐 이야 큰일 났군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런 그 내입처가 주도한다. 내입처 중에 의도, 소망이라는 속성이 개입해서 3사화합 촉이 낙이든 고든 느낌을 만들죠. 물론 불고불락 요거는 함께 나타나지만 요거는 수행에 의해서 생겨나는 제4선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거니까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마음의 메커니즘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3사화합 촉에서 수가 생겨나는 여기까지를 설명하게 되었죠. 요 부분까지를 이제 이해하기 전에 저는 경전은 단속을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괴로움이 만들어질까? 그러니까 잘 단속해야겠다라는 단속의 자리를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경전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단속 자리를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의 주제가 세 가지 단속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감각기능의 단속이에요. 요건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을 비롯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경전들이 감각기능의 단속을 알려주죠. 수행의 가장 출발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자, 대왕이요.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대왕이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 전체적인 상, 니밌다 이랬네요. 전체 상을 취하지 않으며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의 눈이 감각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눈의 감각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간탐과 고뇌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여기서 그렇게 말하죠? 잘 단속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의 목적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눈의 감각기능을 잘 방호하고 눈의 감각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귀로 소리를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으며 해서 동일한 내용이 만호로 단말을 감각하는 데까지 나오고 마지막 가서 그는 이러한 성스러운 감각기능의 단속을 부족하여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대왕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킵니다. 이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제가 빨리어 능력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는 내용이 두 번째 줄에 보면은요. 눈으로 형상을 볼 때 그 표상, 니미타, 전체상을 취하지 않으며 요거 전체상을 붙잡지 않으며 집착하지 않으며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이어서 또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요거 이제 표현하자면 안보분임을 본 거지 그러면 안보분임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표상, 전체상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안보분임의 세세상, 안보분임이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그렇게 세세한 상으로 구분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자리에 세세한 부분상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사람들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형상을 보면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다름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부분을 집착하지 않는다, 붙잡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요게 딱 보았어. 보고는 이게 뭔가 좀 달라. 다르다는 건 뭐예요?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다름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만 일단 참고하고, 하여간 앞으로 계속 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두 가지가 연결된 어떤 개념인지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정확한 해석인지 이런 부분을 알게 되겠죠. 일단은 하여간 이 자리가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기로 하자고요. 이 부분은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나오죠? 눈으로 형상을 보매, 즉 안으로 색을 보매, 요 얘기죠. 요거 반복되는 것이 안입이 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보매, 요 얘기죠. 요걸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 여기 자그이 하는 거죠.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든 만호가 단말을 직접 주목하든 자그이 하는 거고, 이 자그이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위자나티, 분별해서 아는 일이 생겨나는 거죠. 요게 이제 요 네이처가 웨이트를 감각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개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식을 새끼쳐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 하면 대상에 대해서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해,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서 우리에게 니미타라는 표현을 쓰죠. 상, 전체적인 표면적인 상에 대해서 취하지 않는다,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붙잡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붙잡지 않는 것이 단속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런가 하면 전체적인 상에 대해서 니미타, 상에 대해서 붙잡지 않아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세세한 부분적으로 쪼개어서 이렇게 붙잡는 것도 피해라. 아니면 그것이 이렇게 다른 것과 차이가 있다라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붙잡지 마라,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관여하기에 단속하지 않으면 어떤 것 때문에 취하게 될까? 니미타, 그러니까 상을 취하든 부분상을 취하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자, 네이처와 웨이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요 자리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수업에서 참 많이 반복하는 경전의 내용이 하나 있죠. 관찰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관찰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오치원인 내가 아스미 나야, 나는 있다 라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라는 5가지 감각 기능이 그러니까 아스미, 자아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한다라고 말하지만 하여간 활성화되어 있다, 작용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요 얘기죠. 그런가 하면 거기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요 식이 6가지 식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고, 그런가 하면 식이라는 것은 그대로 법을 감각하는 감각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근, 이래서 육근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건 꼭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게, 거기에는 5가지 감각 기능이 활성화되었다,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면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무명의 요소. 좀 무명의 요소가 있다. 그래서 그 무명의 요소가 이 자리에 개입을 하죠. 그런데 그 무명의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찬다라는 것을 주목하죠. 찬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일방향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쭉 흘러가죠. 그게 뭐 순환을 하든 어쨌든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순서적으로 나아가는데 찬다, 오염되면 찬다라가 욕탐이라고 하는 거죠. 요 욕탐만은 어때요? 양방향성을 가지잖아. 그래서 이 찬다라가가 무명의 요소로서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에 함께 하잖아. 분명히 관찰경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면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서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지금 주제, 그 주제에서 말하는 문제를 누가 일으킬까요? 요거 아무리 봐도 물론 네이처를 구성하는 식이라고 하는 게 기억이고 속성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 여기서 속성은 뒤에 있고 일단은 기억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기억 자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우리가 보지 않는 거죠. 네이처가 즉 지금 이 순간 감각의 주관인 내가 감각의 객관인 대상을 주목해가지고 감각해 드리는데 그때에 무엇가 어떤 놈이 같이 있느냐 하면 욕탐이라고 하는 게 무명의 요소로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찬다라가 무명의 요소지만 찬다라가라고 하는 요 라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라가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라가가 탐인데 까마라가 해서 욕계 수준의 탐, 그리고 색탐, 무색탐. 하여간 우리 중생이 그렇다 보니까 욕계 수준의 탐, 색계 수준의 탐, 무색계 수준의 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로 개입하는 욕탐은 찬다라고 하는 지향성이 욕탐이거나 색탐이거나 무색탐에 오염되어 가지고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러한 그 탐이라고 하는 오염의 상태가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데 위드 욕탐, 그죠? 위드 욕탐으로 개입하잖아. 즉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제가 김보부님을 보면서 여기에 욕탐이라고 하는 것을 끼워가지고 보잖아요. 햇빛스님과 김보부님 사이에 욕탐이라고 하는 가운데 것이 끼어있죠.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중과 중도 얘기를 간략히 이렇게 이제 보았지만 바로 그 의미죠.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으면 참으로 문제될 게 없을 텐데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라고 하는 것이 탐이라고 하는 게 이 이전의 내적 과정에 의해 가지고 욕탐일지 색탐일지 무색탐일지 모르는 그 탐이 끼어들잖아.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웨이처에 대해서 니미따, 그 전체상이라고 불리운 그 니미따를 어떻게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가 단속이잖아. 단속하기 이전 상태는 그 전체상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욕탐 때문에 요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할 때 요 찬다라가가 개입해서 대상을 그냥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고 붙잡았다. 요거 가운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부분을 우리가 이 감각기능의 단속이라는 그 세 가지 단속 중에 첫 번째 단속 자리, 요 자리에서는 요걸 알아야 되는 거죠.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감각 과정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그러니까 욕탐, 즉 찬다가 탐에 오염된 그 탐이라는 것이 욕탐이든 색탐이든 무색탐이든 그것 때문에 대상을
전체상으로 움켜잡든 세세한 상으로 움켜잡든 그 움켜잡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제가 되는 그 자리를 단속하자 해서 첫 번째 단속의 자리를 감각기능의 단속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뭐 그냥 그 내용상으로 보면 딱 그거죠. 이거 단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네. 만약 그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즉 단속하지 않으면 간탐과 고뇌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 불성법들이 그에게 흘려들어 올 것입니다. 그죠? 단속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여기로부터 이 순간의 삶이 출발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욕탐을 제어해야 되는구나. 그 욕탐이 끼어들지 못하게 단속해야 되는구나. 근데 요거 단속 어떻게 하죠? 윤부부님, 요거 단속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 단속하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만호가 그러니까 뭐 안희비석 씨나 이런 네이처를 대표해서 그 마음이죠. 만호가 욕탐이라는 것에 붙잡혀 버렸잖아. 그죠? 그 붙잡혀 버렸잖아요. 그러면 요 만호를 잘 관찰해가지고 아니면 만호를 잘 감시해가지고 욕탐이 만호를 딱 붙잡는 아니면 만호가 욕탐을 손잡는 요 시점에 안 돼! 만호야 욕탐 붙잡지 마. 요렇게 해주는 게 요 자리에서 단속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 되겠지 뭐. 그러면 그 만호를 잘 감시해가지고 욕탐 붙잡지 마. 욕탐이 쫓아와서 붙잡으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막아내는 요 일은 누가 해요? 고1. 그 일을 하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 자체가 하는 건 아니겠죠, 이게. 우리가 알기로. 마음 자체가 그 일을 하지는 못하고 무언가 기능이 있어서 만호야, 욕탐 붙잡지 마라 라고 제어하는, 감시하는 요거 우리가 사띠라고 하잖아요. 사띠가 뭐냐 하면 그죠? 사띠가 뭐냐 하면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만호와 단마가 있어요. 뭐 해요? 내입처고 외입처죠. 이럴 때 이 단마를 관찰하자. 단마를 관찰한다라고 말하면 이 관찰은 누가 하죠? 단마를 관찰한다. 요거 만호가 하는 거죠. 만호가 단마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만호를 붙잡는 거고 보는 거고 그렇죠. 요거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자라고 할 때 만호가 단마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게 하자.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인 외입처 단마를 관찰하는 관찰하는 일을 만호가 한다고. 그런데 요 만호를 딱 감시하는, 예를 들어서 만호가 단마를 관찰한다, 대상으로 삼았다 이럴 때 나쁜 대상을 붙잡았다, 대상으로 했다라면 잘 감시해가지고 야 대상 바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단마를 잘 관찰하다가 여기에 싹 찬다라가 욕탐이 쫓아오면 만호 보고 야 잘 관찰해서 요거 못 오게 해. 욕탐 손잡지 못하게 해. 뭐 이런 만호를 감시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만호는 마음이라면 감시하는 요거는 기능이죠. 이때 요 감시하는 기능이 뭐예요? 사띠잖아. 만약 우리가 이 사띠
오늘 낮에 사티 진명 스님하고도 참 이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스님께서도 아주 중요하게 정말로 사티에서 이걸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사티가 반말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상을 보는 거, 대상을 붙잡는 거, 대상화하는 거는 마음이에요. 네이처예요. 만호가 대상을 관찰할 때 그 관찰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감시하는 기능으로 사띠가 있다. 그래서 삼마사띠, 바른 사띠란 어떤 사띠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만호를 제어해서 해탈 열반으로 이끌 때 요거 바른 사띠라고 하죠.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사념처라는 수행이잖아요. 사띠를 힘있게 함으로써 힘이 써진 사띠가 만호를 딱 잘 제어해가지고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하여간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겁니다만은 마음과 기능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느냐 할 때 만호라는 마음은 반말을 직접 관찰하는 거, 대상을 주목하는 거, 주목해서 받아들이는 그 당사자죠. 감각의 당사자하고 그때 요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야 대상 거 잘못 잡아서 바꿔 그러거나 아니면 이 만호에 쫓아오는 욕탐 요거 딱 발견해가지고 만호야 욕탐 붙잡지 마 이렇게 제어하는 요게 사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 자리에서 단속되지 않아서 욕탐이 쫓아와가지고 이 경에서 지금 말하는 니미따를 그러니까 전체상을 취한다, 붙잡았다 또는 세세한 상을 붙잡았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탐과 고뇌라는 불선법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온다. 요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누가 그 부분을 제어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결국은 사띠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띠를 힘있게 하면 힘이 써진 사띠가 1차적으로 바로 고의를 하는 거죠. 세 가지 단속 중에 첫 번째 단속의 의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감각 기능의 단속. 하여간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지 못하면 간탐과 고뇌라고 하는 나쁘고 나쁘고 해로운 법, 불선법들이 그에게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요거 피하기 위해서 사띠와 만호를 잘 감시하자. 그래서 만호가 대상을 바르게 잡았는지 아니면 욕탐이 쫓아와서 만호를 손잡는지 요거 제어하자. 바르게 만호의 상태를 바르게 유지해 주자. 요거죠. 첫 번째 단속입니다. 자, 두 번째 단속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육척처의 단속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의 업그레이드 때문에 찾아낸 것이 육척처의 단속이에요. 근데 참 공부를 하는 게 그래요. 이렇게 배경이 갖추어지니까 경전 안에서 육척처의 단속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더라고요. 이전에 못 보고 있던 육척처의 단속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더라고요. 여섯 동물 비유경 등 여러 개의 경전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지 못하는가?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한다. 그는 마음생 이제 사띠를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것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요거 이제 안희비설신의 6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요 촉이라고 하는 것도 처였죠. 그래서 육촉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희비설신의 6가지에 동일하게 반복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네이처가 웨이처를 욕탐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삿띠가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속한 그거하고 이제 육척초에 단속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길래 육척초의 단속에서 또다시 2차적인 단속을 해야 할까? 요 부분을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기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한다라고 할 때 이 웨이처, 즉 색, 감각작용에서 제가 윤보부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면 그냥 해피스님의 지금으로서의 안 네이처가 해피스님의 지금의 대상, 지금의 감각 객관인 윤보부님을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별게 있나? 뭐 그냥 본 거지 뭐. 그래서 윤보부님이네. 내가 기억하는 이러이러한 윤보부님이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요게 단속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욕탐이 개입을 하잖아. 만약에 이게 잘 단속이 된다 그러면 윤보부님이 있다. 이렇게 그냥 기억될 거거든요. 그렇게 알을 거야. 단속되지 못하면 욕탐이라는 게 개입을 해서 제가 욕계 수준의 그것도 아주 정말 지옥 수준의 짐승 수준의 이런 강력한 까마가 개입을 했다. 그러면은 윤보부님을 어떻게 볼까? 그냥 윤보부님 이걸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보고 말까? 윤보부님이 좋은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뺏어서 내 거 할까? 뭐 어떤 형태로든 이제 여기에 윤보부님에 대해서 나의 욕탐이 개입하는 만큼 어떠한 가치 부여가 될 것 같아요. 요 말이 우리가 좀 일단 타당성을 좀 부여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무언가 욕탐이라는 것 때문에 네이처가 웨이처를 대상을 감각할 때에 그 대상에 대해서 원래는 그냥 대상 자체인데 욕탐 때문에 가치가 부여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그렇게 가치가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육척초의 단속에서는 그 이전에 그 두 번째 줄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대왕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이래가지고 아니 색을 본다라고 말하지 이 색이 어떠한 색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제가 헬피스님이 윤보부님을 본다 이렇게 말하지 윤보부님에 대해서 욕탐이 개입해가지고 아이고 좋은 옷을 입은 윤보부님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욕탐이 개입을 해버리니까 좀 다른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척초의 단속 여기에서는 이제 대상을 어떻게 부르나요?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여기까지 똑같잖아. 눈이 색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색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한다. 그러니까 딱 보았더니 욕탐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욕탐의 작용 때문에 이제 윤보부님을 좋은 놈으로 보든지 미운 놈으로 보든지 이렇게 가치가 부여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 요것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부여된 웨이처가 돼 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3사화합 촉이 되잖아요. 3사화합 촉의 작용에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3사라는 게 뭐냐 하면 첫째 1은 네이처죠. 그리고 2가 웨이처잖아. 그런데 요 웨이처가 이제 요 웨이처가 그냥 단순한 웨이처가 아닌 거죠. 욕탐에 의해 가지고 그죠? 욕탐 때문에 좋은 웨이처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웨이처이기도 하고 이제 가치가 부여된 웨이처가 돼버렸죠. 요거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3사화합 촉이 있는데 이 촉에는 앞에서 삿띠가 잘 단속해주지 않는 한
그죠? 단속되지 못했다 욕탕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이 웨이처가 어떤 웨이처냐라고 하니까 가치가 부여된. 이건 이 단어 사용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 하는 말로 이제 웨이처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고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요 가치가 부여된 대상이 어떻게 해요? 3, 4화합 촉에 개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드는 거잖아. 옆집 아이도 그냥 아이일 뿐이야. 그런데 옆집 아이라고 구분해서 본 거잖아. 욕탐이 개입해서 옆집 아이라고 본 거지 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일 이유가 없어. 뭐 이렇게. 우리 아이면 아이는 똑같은 아이일 텐데 욕탐에 의해서 그냥 기억된 우리 아들이 아니라 아이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이렇게 가치가 부여돼 버렸잖아요. 그렇게 가치 부여된 웨이처에다가 이제 이걸 아는 것으로의 식 해가지고 3, 4가 화합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지만 촉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뭐 한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가 모이지만 이 세 가지 중에 누가 대장이냐? 누가 주도하느냐 이럴 때 네이처가 주도한다라고 봤죠. 그리고 이 네이처가 우리가 본 게 아니라 경전이 그렇게 알려주죠. 이 네이처가 주도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거 시기의 속성인 소망, 기대 요것이 개입해가지고 가치가 부여된 대상에 대해서 네이처인 나의 기억이 가지는 속성으로의 어떤 기대가 개입을 하니까 옆집 아이는 30등을 해도 건강하면 되지 라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지만 내 아이가 5등을 하면 난리가 나서 괴로움을 만들잖아. 그 얘기가 되는 거죠. 3, 4화합 촉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화합 촉에서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한 게 뭐였어요? 한 가지는 요거 네이처가 주도한다라는 사실이었다면 또 경들은 이 네이처가 버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네이처가 어떻게 버려지나요? 사실은 이 네이처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보는 거죠. 아까 본 거지만 여실직연하는 거죠. 네이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 대해서 속성이 작용해가지고 우리 아들 5등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 자리에 우리 아들과 남의 아들이라고 구분함으로써 내 아들에 대한 나의 기대가 작용할 때 참으로 5등 해가지고 칭찬받아야 할 우리 아이가 5등 해가지고 혼나고 있고 지금 아이의 미래를 아이의 행복을 기준으로 아이를 기준으로 선택해 주지 못하고 나의 기대라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강제하고 있잖아. 이런 데서 생겨나는 문제들 있잖아. 요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고 내가 아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한 기대감 그러니까 내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의 속성으로의 요거 의도 기대 요것이 사실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고 무하다. 내 거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요렇게 보는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육촉초가 버려진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요걸로 육촉초가 버려진다 그랬거든요. 경전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외입처는 앞의 단계에서는 좀 가치가 부여됐다 해도 여기에 주도하는 곳으로의 내입처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잖아. 요게 큰 의미죠. 그런 의미를 놓고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지 못하는가? 이제 육족처의 단속 부분이죠.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가치 부여 때문에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열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은 혐오한다. 그는 삿띠를 확립하지 못한 채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다. 그런 거죠. 여기 삿띠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면 이 앞에서부터 단속이 됐을 텐데 그거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삿띠가 지금 확립되지 못하고 마음은 그러므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요거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이란 건 뭐예요? 앞에 감각 기능이 단속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간탐과 고뇌라는 불선법들이 흘러들어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흘러들어온 것으로의 불선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단속하지 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있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불선법들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 해해탈 요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가 더 좀 필요하겠고 심해탈, 해해탈이라는 이 수행의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그 얘기였네 라고 아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파알리어 문장의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야타 부땅 납빠자나띠라고 나타나거든요. 요거 야타 부땅 빠자나띠의 반대말이죠. 근데 야타 부땅 빠자나띠를 아까 시간에 우리가 그 두 단계의 깨달음과 관련해서 보았었죠. 실제로 경전은 요거 야타부타 빠자나띠 요 단어를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 하면 이제 우리가 좀 편하게 말해도 되겠지. 첫 단계의 깨달음. 달리 말하면 아빈냐. 달리 말하면 예류저의 성취. 달리 말하면 법안이 열린 자리. 달리 말하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었다. 무상고 무화를 꿰뚫었다. 결정적으로 여실지견. 이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말이죠. 예, 심해탈 해해탈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해탈 해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간 심해탈 해해탈도 공부를 하겠죠. 그렇게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야타부땅 빠자나띠라는 말을 단어들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깨달음이 단계, 즉 팔정도로서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여실직연하는 그 단계를 가지 못했다. 이 얘기인 거죠. 달리 말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 그 단계까지 아직 못 갔다. 이 얘기죠. 앞에서도 그렇게 말한 거지 지금 삿띠가 확립되어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러한 상태로 지금 이 육촉적, 삼사화합 촉에서 단속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내려가 볼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단속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사랑스러운 형색에도 흘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에도 혐오하지 않는다. 그는 삿띠를 확립하여 머물고 마음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일어난 삿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제 동일한 얘기죠. 가치가 부여된 상태에서 비록 가치 부여는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네이처가 무상고 무아의 관찰에 의해서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네이처의 무상고 무아의 관찰에 의해서 삼사화합 촉이 버려진, 그러니까 촉처가 버려진 거죠. 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형색을 보고 이미 앞에서 단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 주도하는 것으로의 네이처를 무상고 무아를 다르게 봄으로써 버려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랑스러운 형색에는 홀리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은 형색도 혐오하지 않는다라고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를 이제 더 설명해 주기를 일단 삿띠는 확립해서 머물고 있고 그러므로 마음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미 일어난 삿대고 해로운 법 요건 간탐과 고뇌라는 불선법이죠. 그것들이 다 남김없이 소멸되어 버리는 심해탈 해해탈을 이제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요거 마찬가지 네 번째 줄에 보면 야타부땅 빠자나띠 해가지고 그 첫 번째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는 요 단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삿띠를 힘있게 함으로써 마음이 삼매에 들고 그 바른 삼매의 상태에서 여실직연하는 그런 상태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1차적인 깨달음의 상태에 온 그것으로서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를 육척초의 단석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석이라는 것에 지금 두 번째로 육척초의 단석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육척초의 단석이 어디까지 온 것입니까? 첫 번째 깨달음의 상태. 여기까지 온 거죠. 여실직연의 상태까지를 온 거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1단계에서 감각 기능이 단속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2단계로는 촉처에서의 단속, 즉 내입처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는 요 말이 뭐예요? 여실직연하는 거잖아. 야타부탕 빠자나띠 하는 거잖아. 그죠? 거기까지를 지금 그 두 번째 육촉처의 단속에서 첫 번째 깨달음까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게 사실 지금 우리가 처음 이 시도를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거쳐놓으면 마음의 메커니즘이 사실은 좀 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좀 더 확실하게 와닿을 거예요. 오늘 지금 요 얘기를 통해 가지고 단속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속은 이렇게 나타나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단속하지 못함인가? 비구들이여,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귀, 코, 혀, 몸, 만호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것들이다. 요 얘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색성형 미촉이라는 까마구나 5가지를 중심으로 쓰는 말인데 이 경에서는 이제 법까지를 포함해서 6의 입처 전체에 대해서 좋은 거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좋은 거요라고 하는 게 무조건 다 좋기만 한 요거보다는 욕탐이 개입된 거요. 요런 개념. 가치가 부여된 요런 형태로 보면 되죠. 자, 이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비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쇠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단속하지 못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쇠퇴라는 말이 하나 나타났죠.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쇠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쇠퇴라는 말은 어떤 단어의 반대말인가요? 향상하자는 말의 반대말이겠죠. 우리가 사실은 저도 사실은 가장 많이 인사하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르침이 진정에 의지해서 삶이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많이 하거든요. 향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쇠퇴라. 이 쇠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말하죠. 비구가 그것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 비구는 쇠퇴하는 것이야 라고 알아야 한다.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뭐 우리가 이것 빼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이처가 웨이처를 감각하는데 욕탐이 무명의 요소로 개입을 해서 어떻게 대상에 대한 가치 부여를 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네이처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3, 4화합 촉이 이루어져서 그 가치 부여된 것과 네이처에 있는 소명지대 요것의 만남, 네이처가 주도, 그것에 의해서 그런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느낌에 대해서 상이 개입해서 미지하나띠 하면 어떻게 돼요? 냐나가 생기는데 상이 병들어서 번뇌 상태로, 병든 상태로 개입을 하면 탐진, 무명, 합해서 치 이렇게 말하는 그 알매 왜곡이 생기죠. 그거 뭐라고 했나요? 상카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내면 이야기 중에 조건과 결과, 내면의 불완전한 조건이 개입하니 내면의 불완전한 결과를 만들고 그거 상카타. 이렇게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죠.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명이라는 존재의 고진멸도 사상세를 모른다, 존재의 실상, 무상고 부활을 모른다 라고 하는 무상이라는 것이 존재 상태의 탐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색성은 미처법이라는 지금 대상, 탐 때문에 지금 대상에 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이라는 내면의 작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거지만 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찢다가 가래로 오염되는 건 아니죠. 탐이 있다고 찢다가 무조건 오염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탐과 찢다의 오염 사이에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요거 여러분 우리가 참 기억해야 할 비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을 설명하는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저기서 지렁이가 한 마리 꿈틀꿈틀 대니까 맛있게 먹었죠. 그러나 그 순간 지렁이를 꿰고 있는 나치바늘에 탁 걸려버렸죠. 그러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마디로 물고기의 삶은 이제 끝장난 거지 뭐. 이렇게 말한 거였죠. 탐 때문에 또는 탐에 의해서 대상을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그걸로 끝장난 거지 뭐. 삶이 어떠한 삶이 괴로움이 없는 행복한 삶이 요것에 의해서 끝장나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지. 요 얘기죠. 요거 다른 비유는 사슴이 산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다가 사냥꾼이 설치한 올가미에 목이 탁 걸리는 그 순간 아이고 사슴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그러한 비유들이 바로 요거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내 쓰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오도성을 알아보면서 오도성을 통해서 부처님은 이미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이라는 요 탐과 찢다 사이에 끼어 있는 요 작용을 상카라라고 이미 부처님은 이름 붙여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찢다가 오염돼서 가래가 되는 요거죠. 뭐 이건 요현상 우리가 뭐 이것 빼놓고는 마음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 이야기를 뭐라고 해요? 자, 이거를 놓고 이제 비구들이요. 이것이 단속하지 못합니다. 아상화로. 상화라의 반대말이죠. 아상화로. 이렇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즉 찢다를
오염시켜서 가래를 만드는 요 형성작용, 요 상카라가 바로 요 상카라가 있으면 이것이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세 번째의 단속이 출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볼까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이 단속인가? 비구들이요.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으니 귀로, 코로, 혀로, 몸으로, 만으로 인식되는 법들이 있으니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짝하고 매복적인 것들이다. 왜? 이미 가치 부여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만일 비구가 그것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으면 그 비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존께서는 이런 것을 쇠퇴하지 않는 것, 달리 말하면 뭐예요? 향상하는 것, 이 얘기죠. 쇠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비구들이요, 이것이 단속이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상화로 이랬죠. 그러면 여기서 단속이라는 건 뭐예요? 단속하지 못하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즉 상카라, 행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것으로의 단속은 어떻게 말했어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 있지 않는 거잖아.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요게 염호잖아요. 염호는 뭐 하는 거지요? 염호가 사마타의 시작이죠. 그리고 윗바사나로 이어져 가지고 어떡하나요? 알아내는 거잖아. 그러면 요게 뭐예요? 세 번째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염오로부터 사마타 윗바사나로 이어지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로 보면 뭐예요? 그 두 단계의 깨달음, 두 단계의 수행 체계 중에 두 단계의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 즉 첫 번째 수행은 팔정도고 두 번째 수행 뭐였어요? 담마누 담마 빠띠빤나 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세 번째 부처님이 단속하지 못하는 거는 그 수행을 못한 거고, 단속한 거는 그 두 번째 단계의 수행을 하는 거,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마타 윗바사나, 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단속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세 단계로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말하나요? 첫 번째, 자, 요렇게 우리가 한번 보죠. 이상하다. 어떤 노란 분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지? 기본적으로는 행위잖아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인데, 이 행위 중에 만호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찬다라가가 무명의 요소로서 네이처에 개입해서 감각작용을 하고 이어지는 삼사화합 촉에 의해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내면의 이야기를 좀 감춰두고 딴하를 전제한, 그죠? 딴하를 전제한, 그래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요렇게 되고 만호의 행위로 와서 요렇게 요걸 도는 가운데서 첫 번째의 단속이 말해지고 두 번째의 단속이 말해지죠. 요거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하면 몸과 말의 행위로 해서 쭉 돌아가면 이렇게 오치온으로 와서 이렇게 도는 거죠. 요렇게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지난번 공부에서 한 거죠. 작은 순환고리와 큰 순환고리 두 개의 고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첫 번째 단속과 두 번째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과 육내입체의 단속이라는 것은 이거는 순환고리 안에서, 그죠? 표면에 드러나 있는 순환고리 안에서 단속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거 네이처가 외이처를 단속하는 요 자리 누가 해요? 사띠가 하잖아. 산음처가 하는 거죠. 방금 육적처의 단속을 보면서도 사띠가 확립되었다, 확립되지 못했다 해서
1단계의 깨달음, 그러니까 야타부타 빠자나티까지를 보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쪽에서도 사띠가 5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 라고 단속해 줌으로써 행위가 단속이 되죠. 그럼 이 이야기는 전체가 뭔가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드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수행의 과정을 말해주고 있죠. 1번, 2번 단속이. 그리고 요거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그 마음의 메커니즘 위해서 번호를 매겨줘 봤잖아요. 요 지금 큰 순환고리에다가 뭐 생, 노사 요 부분 포함하면 요거 뭐가 돼요? 십지연기가 되잖아. 그래서 십지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나요? 가래가 전제된 상태, 가래를 전제한 상태에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면 십지연기 이랬잖아요. 그리고 십이연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국은 가래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인데 가래를 전제해놓고 얘기하자라는 것은 가래가 전제된 상태에서 표면의 이야기, 표면적인 어떤 공부하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완성, 근본적으로 정말로 괴로움을 해결하자라고 하면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알아가지고 그 과정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는 과정으로의 무명과 행 두 개가 더 합해져야 12연기가 되잖아. 그럴 때 12연기라는 것은 가래를 전제하지 않은 거죠. 가래의 형성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1단계, 2단,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의 단속이라는 것은 십지연기의 선에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삶의 과정에서 단속하는 것, 이것을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단속, 즉 영오 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표면의 이야기에서 사실은 불교만이 갖고 있는 더 특징적인 영역, 아까 말로 보면 담마누담마 이 부분,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서 가래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직접 제어하는 그 자리가 되겠죠. 그거 우리가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로 단속이, 만약 경전은 단속을 세 가지로 말해주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이거 영오 하는 것이 단속이다 라고 말한 요 영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2연기적으로 내면의 이야기 또는 요 육촉처의 단속을 말하면서 첫 번째 깨달음 그 야타부타 빠자나띠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단속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는 육촉조의 단속까지가 아빈야의 영역이라면 빠린야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단속이 되는 거죠. 세 가지 단속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의 메커니즘과 잘 조합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단속이 십지연기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의 사념초 수행의 영역을 말해주고 있구나. 근데 사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하시자고요. 사념초 수행의 영역으로의 십지연기의 그 영역에서의 단속을 부처님이 설명해주고 있고, 세 번째 단속으로는 12연기적으로 내면의 영역,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한 아라한 성취까지의 과정에서 단속을 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 또 더 재밌는 일이잖아. 우리 참 오늘도 예시를 남기네요. 자, 빨리 합시다. 쇠퇴경이라는 경입니다. 요건 뭐 앞에서 단속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또 방금 이제 행과 염어 쪽에서 쇠퇴라는 말이 나타나니까 좀 연결성이 있죠. 자, 비구들이요. 그대들에게 쇠퇴하는 법과 쇠퇴하지 않는 법과 방금 쇠퇴하는 법은
단속하지 않은 거였죠. 쇠퇴하지 않는 법은 뭐예요? 단속한 거죠. 그래서 행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느냐 요 차이였다면 이제 또 하나의 멋진 개념이 나타나는 게 6가지 지배의 경지를 설하리라 이렇게 나타나요. 지배. 이게 보면 쇠퇴하지 않으면 되잖아 우리가. 그죠? 쇠퇴하지 않으면 향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향상만 할 거예요? 향상의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향상의 끝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경에서는 지배의 경지라는 말로 그 자리를 설명해 주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쇠퇴하는 법인가? 요거 이제 앞에서 읽어본 거죠. 표현이 조금 다르니까 읽어볼까요? 여기 비구들이여, 눈으로 형색을 본 뒤 비구에게 족쇄와 관련된 기억과 사유가 있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난다. 만일 비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버리고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끝장내지 않고 존재하지 않게 하지 않으면, 즉 단속하지 않으면 이 얘기죠. 내용상으로 보면 3가지 단속 모두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 비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한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쇠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해서 안이비설신의 6가지 다 나타나죠. 그 다음에 4.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쇠퇴하지 않는 법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눈으로 형색을 본 뒤 귀로 소리를 들은 뒤 귀, 코, 혀, 몸 만호로 겁을 한 뒤 비구에게 족쇄와 관련된 기억과 사유가 있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난다. 만일 비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고 제거하고 끝장내고 존재하지 않게 하면 뭐예요? 단속하면 1, 2, 3번 단속 다 포함되어 있죠. 단속하면 그 비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나는 유익한 법들로부터 쇠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쇠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이것이 쇠퇴하지 않는 법이다. 이거 앞에 쇠퇴하는 법, 쇠퇴하지 않는 법. 5.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6가지 지배의 경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눈으로 형색을 본 뒤 비구에게 족쇄와 관계된 기억과 사유가 있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비구는 이렇게 알아야 한다. 이 경지는 지배되었다. 왜냐하면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지배의 경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 마찬가지. 이것이 지배의 경지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이런 과정 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난 거예요. 쇠퇴하는 법에서 뭐라고 말을 했나요? 족쇄와 관련된 기억과 사유가 있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난 요거를 방치하면 쇠퇴한다 그랬고, 일어난 것을 방치하지 않으면 쇠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쇠퇴하는 법과 쇠퇴하지 않는 법은 일단 일어는 나는 거예요. 그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했더니 이 메커니즘의 과정에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하여간 나쁜 불선법들, 달리 말하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생겨난 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방치해두면 쇠퇴하는 거고, 그거를 방치하지 않고 단속하면 쇠퇴하지 않아. 향상해. 요 얘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잘 단속하자. 방치하지 말고 단속해서 향상하자.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단속만 하고 살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은 생겨나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거 말이죠.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하는데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불순법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욕탈이 개입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죠. 또 진행될 때 식의 속성으로, 내입처가 주도하는 데에 속성으로의 소망이 개입하니까 생겨나죠. 또 이 내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니까 생겨나죠.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작용해가지고 불선법들이 생겨나거든. 생겨난 상태에서 1차적으로 단속할 거야, 2차적으로 단속할 거야, 3차적으로 단속할 거야. 이렇게 단속에 의해서 향상하는, 쇠퇴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것을 단속하는 것만으로 우리 삶을 우리가 참으로 이제 완성했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여기서 말은 쉽지, 삿대해가지고 욕탐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면 되죠. 여기도 잘 삿대해가지고 이 식의 속성인 소망, 기대가 무상고부화인지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단속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죠. 내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 가래의 형성작용이 남아있는 한 지속적으로 여기서 올려보내는데 어떻게 그거를 지속적으로 막아내겠느냐고. 그러니까 끝내는 이 부분을 없애줘야 되죠. 이 부분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해가지고 염호해서 사마타 윗바사나해서 탐진, 무명, 번뇌 이걸 다 없애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순서적으로 말하면 염오해서 행을 없애고 이탐으로 탐이 없어지고 그러므로 번뇌가 소멸해서 해탈한다. 이렇게 수행의 과정은 1차적인 수행이 십지연기적으로 사념초에 의한 바른 삼매의 성취라면 사마타 윗바사나에서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과정 밟아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나 요것이 갖는 한 가지 단점이 뭐야? 요런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은 반드시 삼매가 있어야만, 삼매 상태에서만 가능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또 없잖아. 그러니까 완성점은 삼매에 들지 않아도 생겨나지 않아야 되잖아. 삼매에 들지 않아도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참으로 이러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는 경지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 경지는 뭐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 상해 병듦을 100% 치유하면 어떻게 돼요? 100% 무상고 무화로 보는, 그거 뭐라 그랬죠? 아상카타, 무위 이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내면 이야기 중에 조건과 결과 이렇게 구분하고, 아까 상태로는 내면의 조건의 불완전 때문에 내면의 결과의 불완전 상태인 상카타, 유위가 생겨났다면 이제 이러한 사념처에 의해서 삼매가 성취되고 여실직연하면 염호, 즉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이게 100% 치유되면 어떤 상태예요? 내면의 조건의 완전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죠? 내면의 조건의 완전 상태에 의해서 내면의 결과의 완전 상태가 만들어지면, 형성되면 그거를 아상카타, 무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상태, 아상카타는 어떤 상태예요? 명 위에 무탐, 무진이잖아. 그러니까 무탐이니까 탐에 의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상황 자체가 해소된 거죠. 즉 자연스럽게 영호하고 사는 거죠. 존재의 실상을 100% 그대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00% 치유돼서 무위, 아상카타가 실현된 요때가 되어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불선법들이 이제 이 세태경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지배의 성지가 무엇냐? 나쁘고 해로운 법,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게 하는 요런 삶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삼매에 들었을 때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삶에서, 즉 탐진치가 뿌리 뽑혀서 아상카타, 무위가 실현되어서 완성되어서, 그러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열반이라고 하잖아. 무탐무진 무치의 열반. 요게 그러한 이제 해탈 열반이 실현된 상태를 어떻게 말해요? 불성법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불성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태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가장 멋진 표현이죠. 지배의 경지. 즉 내가, 즉 내입처 안입이설신의라는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주관으로의 내가 이제 더 이상 색성형 미척법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요게 무언가 말이죠.
욕탐이 있거나 네이처 가운데 이 식의 속성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내면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떤 형태로든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배당한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감각주관인 내가, 감각객관인 대상을 이젠 내가 완전히 지배했어. 이제 너 때문에 나의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이 지배의 경지라고 말하는 거 그 의미죠. 충분히 설명이 되었죠. 요경으로.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지읍시다. 지금 첫 번째 단속부터 세 번째 단속까지가 어느 영역을 다루고 있나요? 첫 번째 단속이 요 만호의 행위에서 참다해서 이렇게 되돌아가는 작은 순환고리로 연결되었죠. 그러면 요거 따지면 뭐 십지연기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몸과 말의 행위로 가서 넘어가는 큰 순환고리 쪽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단속이 지금 포함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을 지배하자, 잘 제어된 삶을 살자 이러려면 이렇게 그 몸과 말의 행위를 배제한 상태에서만 무언가 성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과 말의 행위가 제어돼야 하는 필요성, 이것도 단속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죠. 뭐 사실은 사념처 수행에서 사념처가 업을 제어하고 삼매에 든다라고 말할 때 업을 제어하는 게 뭐 뭔가 몸의 행위, 말의 행위를 만호의 행위와 함께 제어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요거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는 세 가지 단속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필요하죠. 자, 일단 기본을 이렇게 보자고요. 단속 1, 단속 2, 단속 3 요렇게 단속을 중심으로 오늘 주제가 이제 세 가지 단속이니까 이렇게 보았다면 요 단속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하는 거죠. 즉 몸과 말의 행위가 단속되어져야 되죠. 제어되어야 하죠. 사념처가 요거를 제어해야 되죠. 그런데 세 가지 단속이라는 이 경전의 가르침에는 포함 안 됐죠. 그러면 요것도 무언가 표현을 해줘야 되죠. 요거 뭐죠?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게 뭐죠?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걸 계라고 하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5계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비구 227계를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계라고 말하는 것은요. 몸과 말의 행위예요. 그 영역을. 경전에서 그 계가 다양하게 설명되어 나오는데 그 계가 설해지는 영역을 보면 만어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요. 계는 반드시 몸과 말의 행위예요. 그래서 단속 이전에 이 세 가지 단속의 영역 밖에 위쪽으로 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단속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벗어난 게 또 하나 있죠. 지금 세 가지 단속의 위에서는 더 표면적인 것 이렇게 말하자면 계를 지키는 것, 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해줘야 되잖아요. 그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계로서 삶이 제어되고 단속 1로서 단속 2로서 단속 3으로서 삶이 제어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단속보다 더 내면적이라 할까? 이게 지금 쭉 보면은 어떤 완성의 상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장 밑에는 뭐가 있는 걸까? 단속삼 아래.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지배의 경지가 있잖아요. 단속 3까지 쭉 하는 이것이 완성된 상태를 지금 여기서 불성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지배의 경지다. 이렇게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지배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단속 1, 2, 3번과 관계없는 것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겠다. 그러면 세 가지 단속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메커니즘이 어떠한 제어의 과정을 필요로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10지연기적인 거, 12연기적인 거 해가지고 사실은 훨씬 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다면, 그랬을 때 단속의 위에는 공과 나열의 행위라는 표면적인 거,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요거를 계로서 제어해주는 것이 토대가 된다. 이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업이 제어되어야 바른 삶에 들어가는 거니까 필수품이잖아요, 그죠? 필수품으로의 업의 제어에 몸의 행위, 말의 행위의 제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속의 완성 자리는 뭐냐? 부처님은 그거를 지배의 경지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결국 삶의 제어라는 것은 계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제가자 같으면은 5계를 지키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세 가지 단속을 거쳐서 지배의 경지를 실현하는 데까지, 달리 말하면 아라한 이런 데까지, 이거죠. 거기까지로서 우리 삶의 삶의 완성을 위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제가 상의 형성 과정을 말씀드리겠노라고 했는데 그 직전까지를 갔네요. 근데 이렇게 단속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받쳐줘야 이 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설명되었을 때 이 상의 제어 방법으로의 수행 또는 단속, 이것이 같이 설명되어 있죠. 천상 한 줄을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러나 중요해요. 이게 깨달음과 수행 체계를 두 단계로 보는 부분을 오늘 설명드린 거 하고, 세 가지 단속을 중심으로 계로부터 지배의 경지까지 포괄적인 영역을 설명하는 거, 오늘 공부의 요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이렇게 보면은 참 경전이 포괄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설명을 해주죠.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만 좀 이렇게 빡빡한 수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우리가 이제 문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본기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힘든 수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